프랑스 파리의 한 교육 연수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숨죽이고 강연을 지켜봅니다. 무대에 선 한 영국 기자는 한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를 해결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프랑스, 아니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연 이후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은 도시 전체로 확산되며 지역사회를 뒤흔드는 혁신으로 이어졌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정입니다. 오늘도 감동 주파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이런 날엔 대추생강차와 같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사연자를 대신해 읽어드릴 건데요. 듣다 보면 진짜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평범한 한 교사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학교,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학생들에게 환경과 사회 문제를 가르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업에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더군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저 자신부터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최근 한 특별한 연수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초청장이 놓여 있더군요. 초청장을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의무적인 연수겠지. 초청장은 프랑스 교육부에서 온 것이었고 환경교육 혁신 사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분명 중요한 주제이긴 했지만 이런 강연들이 늘 그렇듯이 현실적인 해결책 없이 따분하고 추상적인 내용들로만 채워질 것 같았죠. 그러다 동료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엔 영국의 유명 기자가 강연한다던데 환경 문제로 한국을 배워야 한다나 봐. 한국?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 최근에 친구가 추천해서 본 흑백 요리사 같은 유명한 문화 콘텐츠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었죠. 동료가 이어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배운다고 프랑스나 유럽이 바뀔 수 있을까? 좀 의아하지 않아?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리처드 헤이스, 그 유명한 영국의 환경 전문 기자는 등장부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첫 문장이었죠. 강연 제목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을 배우면 유럽의 미래가 바뀝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에서 뭘 배워? 라는 의구심을 품었을 겁니다. 리처드는 강연 초반에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답은 뜻밖이었죠. 정답은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었을까요? 리처드는 무대 뒤 화면에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3%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에 도달했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기술과 정책, 그리고 시민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먼저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묻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죠.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용이 높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고 비용도 합리적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RFID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들려주며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매일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쓰레기는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니라 비료, 생물가스, 동물 사료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협력한 덕분에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음식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식,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협력, 이 모든 것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리처드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낸 것을 프랑스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면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은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제 교실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연수에서 돌아온 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머릿속에 리처드 헤이스의 강연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았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연장에서 본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떠올랐어요.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가르치려면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동료 교사들에게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교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여긴 프랑스야. 그런 거 하려면 애들한테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고 관리도 복잡하잖아. 그게 가능하겠어? 다른 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캠페인 한다고 우리가 한국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알지만 솔직히 학교에서 할 일이 산더미야. 이건 그냥 시간 낭비야. 솔직히 말해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반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학생들만큼은 다를 거라는 희망이었죠. 그 주 금요일 저는 제 학급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나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는 리처드의 강연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썩으면서 메탄가스라는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켜요.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100% 재활용하고 있대요. 우리도 그런 작은 실천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놀란 듯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급식 시간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보는 거죠. 남은 음식은 퇴비로 만들어 교내 정원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급식 시간에 남은 음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버려진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죠. 아이들은 음식물을 분리배출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제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 우리 반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반응은 저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제대로 재활용되는 거 맞아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듣고 저는 지역환경센터에 연락해 재활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직접 모은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교내 정원에서 채소와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학생들의 활동이 다른 반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반 애들이 환경 캠페인 한다던데 꽤 재미있어 보이더라. 다른 반 교사들 중 몇몇은 제가 했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동료들조차 캠페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할 줄 몰랐어.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작은 실험으로 시작한 이 캠페인은 조금씩 학교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아, 이게 바로 리처드가 말했던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저는 교실에 앉아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모은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기록을 SNS에 올려도 돼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SNS에요? 네, 저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랑하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SNS라는 매체가 제게는 낯설었거든요. 그게 괜찮을까? 혹시라도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요즘은 해시태그만 잘 만들면 금방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직접 해시태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해보자. 이거 어때요? 좋아요. 근데 좀 더 멋있게 해볼까? 음식물 줄이기 챌린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다르구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다니 정말 대단해. 그날 이후 아이들이 올린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에는 급식 시간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모습, 퇴비로 자라난 교내 정원의 꽃과 채소 사진, 그리고 함께해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 게시물이 좋아요를 200개 넘게 받았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인대요. 그중 한 게시물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슬로건도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은 우리 급식에서 시작하자.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정말 놀라웠죠. 며칠 후 교장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이번 캠페인이 지역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정말인가요? 그날 오후 지역신문의 기자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캠페인에 대해 상세히 취재했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학생들은 기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례를 참고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이제 우리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문에는 다음 날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변화, 프랑스 초등학교의 환경혁명. 기사에는 학생들의 노력과 함께 한국의 성공 사례도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기사 덕분에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는 지역 환경단체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고 몇몇 학부모들은 가정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작해보겠다며 학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의 작은 실천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캠페인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이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분이 학교로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이 캠페인이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 마을에서도 이런 활동을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캠페인은 학생들과 교사들만의 활동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농업협회를 통해 퇴비를 활용해 마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지역 상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중심 광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학교와 협력해 캠페인을 더욱 널리 알리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퇴비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만든 퇴비로 지역 농산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시장에서도 퇴비로 키운 채소 코너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농부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든 퇴비를 농장에서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농부들은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학교 정원에서 시작된 실험은 이제 마을 텃밭과 농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마을에서도 우리의 활동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옆 마을에서도 우리처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이 소식을 전해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 역시 놀랐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니 대단한 일이네요. 이웃 마을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작은 물결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던 그날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얼마 뒤 리처드 헤이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당신과 학생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커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자신의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 마을은 그것을 실현해낸 사례입니다. 리처드는 우리의 캠페인을 글로벌 환경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정말 다른 곳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거야. 몇 개월 후 저는 국제교사연합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교사들이 모여 혁신적인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한 작은 프로젝트가 이런 큰 무대에 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니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주민들, 그리고 마을의 변화를 떠올리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한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작게나마 실천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내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실험이었지만 이 활동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옆 마을로도 퍼졌고 지금은 지역 농업협회와 주민들이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배운 지혜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의지,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더 많은 변화는 이제 시작될 겁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곳에서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과 비교해 본 적이 있다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훌륭한 문화이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환경 캠페인입니다. 오늘 클레어 씨의 사연을 통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러분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재활용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등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